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5번째가 됐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육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의학교실에서 그 오프라인 워크숍이나 그런 세미나가 있는 달은 따로 웨비나를 하지 않고요. 그런 교육 관련 모임이나 이런 게 없는 달을 위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고요. 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의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자분들을 위해서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관리 시스템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마련해 놓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할 얘기는 그 학습 성과 열람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거, 열람에 대한 거, 그다음 기출문제 열람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공지는 50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그 전에 일찍 끝날 수 있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는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 관련 그런 전산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한 3개 정도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컵스, 그다음에 블랙보드, 그다음에 CBT 시험을 보는 이제 온라인 시험 서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컵스는 교수님들이 되게 뭐 교육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구 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보거나 할 때 많이 쓰는 시스템이고요. 교육 관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거나 또 학생들이 성적 결과를 열람하거나, 그다음에 각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뭐 시수 이런 것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학사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제 우리 학교에서 사용 중인 이제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블랙보드가 있는데요. 학사 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이제 블랙보드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 내용의 전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학생들에게 알려야 될 공지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이제 온라인 시험, CBT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 서버가 있는데요. 되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단위 과정에서 시험이 주로 토요일 TBL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TBL실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시험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요 서버가 우리 학교의 의학교육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교육관리 시스템인 블랙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블랙보드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되게 일반적인 최신 웹 브라우저,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뭐 모질라나 등등을 가지고도 충분히 블랙보드를 쓰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특별히 크롬을 이제 권장하는 이유는 이제 블랙보드의 기능 중에는 이제 좀 특별하고 좀 기능이 복잡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다가 이제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구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크롬을 추천하고 있지만 대개 이제 교수님들이 일반적인 정보를 보거나 게시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이면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웬만한 웹 브라우저는
뭐를 쓰시든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웹 브라우저가 어떤 운영 체제에서 작동하는가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를 쓰시는 분이나 매cin토시나 리눅스를 쓰시거나 이런 분들에 상관없이 웹 브라우저만 이제 가동을 시키면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컵스가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윈도우즈 환경에서 설치한 후에만 이제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라서요. 모바일 기기에도 친화적이지 않고 해서 이런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불만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블랙보드만큼은 그러한 그 문제점만큼은 이제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오직 웹 브라우저만으로 작동이 가능한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성의교정 홈페이지는 성의.catholic.ac.kr이고요. 거기에 중간쯤에 보면, 중간 왼쪽에 보면 의대 의존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클릭해서 오셔도 되고요. 거기를 클릭하면 다시 의과대학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 의과대학은 medicine.catholic.ac.kr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중간쯤 보시면 여기 의대 의제는 블랙보드라는 링크가 있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실제 이제 블랙보드에 연결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주소를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아니면 북마크를 해 놓으시면 곧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블랙보드 주소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run.catholic.ac.kr이니까요. 브라우저의 주소 창에 이 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화면이 나타나고 이 화면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블랙보드 환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걸 늘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를 클릭하면 잃어버린 비밀번호를 다시 이제 재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나 그 교수님들의 그 정보를 유컵스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유컵스에서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사용자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유컵스에 등록되어 있는 그 인적 정보가 이름과 성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블랙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성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성에는 그냥 점을 찍으시고요. 이름에다가 성과 이름을 다 같이 넣으시고 뭐 사용자 아이디를 기억하시면은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메일을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되게 등록된 이메일은 이제 가톨릭 메일일 텐데요. 를 통해서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유념하실 점은 성의 점을 꼭 찍으셔야 아마 교수님들의 그런 인적사항이 검색이 될 거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뭐 이런 게 잘 안 되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센터에서 이제 바로 그 초기화가 가능하니까요.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 찾기를 하시면 네,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고요. 이 화면은 되게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을 때 그 유컵스나 블랙보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러한 안내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내 메일이 좀 보라색으로 흐리게 가려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링크인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앞서 보셨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화면으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센터에 바로 연락 주셔서 재설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 나오는 화면이 이제 이런 화면입니다. 이제 블랙보드가 이제 과거 우리 학교에서 썼던 캘린더 시스템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과거 캘린더 시스템은 사용자에 상관없이 그 안의 정보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보드가 다른 점은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관련 있는 정보만 보여준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첫 화면에 보시면 이러한 네모 상자들을 이제 블랙보드에서는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첫 화면에 보여주는 모듈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관리 업무를 위해서 여러 모듈이 많은 편이고요. 아마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면 저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모듈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각 모듈들을 최소화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그 나의 수업 맨 위에 중앙 모듈을 보시면 나의 수업이라는 제목 왼쪽에 오른쪽을 향해 있는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이 오른쪽을 향해 있으면 그 모듈의 내용이 가려진 상태고요. 그 삼각형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삼각형이 아래 방향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그 모듈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건 이제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조금씩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삼각형을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모듈의 내용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화면을 정리하시거나 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여기 보시면 그 첫 페이지가 여기 마이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가 로그인을 하면 처음 나온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모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도구에는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학습 성과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용 헬프데스크, 여기에 뭐 불편하신 점이나 뭐 에러 사항들을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저희 센터에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블랙보드 내에서 여러 사람을 묶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고 그 조직 간의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교수님들은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라서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출결 시스템은 학생들을 위한 거고, 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바로 가기는 이거는 그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클릭하면 이제 KMA를 관장하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수업, 공지사항, 코스 등은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업평가 결과도 조금 후에 말씀드릴 거고, 여기 보면 수업평가 참여율과 실습평가 참여율이 보이는데 이것도 학생들을 위한 모듈이라서요. 아마 교수님들 화면에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블랙보드를 로그인을 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페이지가 마이 페이지이고, 마이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들을 이제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삼각형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면서 그 모듈의 내용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모듈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눈여겨볼 만한 건 여기 교육 목표, 이름은 교육 목표로 되어 있지만 학습 성과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를 열람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도구라는 모듈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수업 모듈은 만약에 교수님이 오늘부터 30일 이내에 어떤 수업에 예정되어 있다라면 그 목록이 이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단위과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단위과정 내에서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다 목록으로 나오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도 바로 요 모듈 안에서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업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의 수업 모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공지사항도 각각의 단위과정이나 그런 조직의 이제 공지사항이 게시가 되는데, 그 게시된 공지사항을 각 단위과정에 다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요 나의 공지사항이란 모듈 안에 다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옴니버스, 공동체 교육, 성장과 발달, 4학년 오스키 등등에서 관련되어 있는 게시물들이 이 각각의 조직이나 코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화면에서 최신의 공지사항들을 다 모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그 공지사항 확인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공지사항이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의 코스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이 블랙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코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과목 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단위과정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학기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교수님 들어가셨는데 이게 내용이 학기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시면 커서를 이쪽 구석에 가져가면 이쪽에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이 나의 코스의 내용을 학기별로 나누어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펼쳐볼 거냐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학기별로 나눠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기별로 좀 보기 편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참여하신 코스의 수가, 단위과정의 수가 많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학기로 나누지 않더라도 이 모듈 안에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017학년 1학기에 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요러한 단위과정에 교수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특정 단위 과정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단위 과정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해당 코스 또는 단위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교수님이 교수자로 등록이 되기도 하고 학생으로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수로 등록되어 있는 코스라고 는 말은 이 단위 과정 내에서 주어진 역할이 교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기의 내용을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대 강의가 있으시는 분들은 간호대의 내용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의 코스라는 모듈은 교수님들이 관여하시는 단위과정 또는 과목의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모아놓은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좀 아래쪽에 이제 오늘의 수업이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오늘, 아까 나의 수업은 오늘부터 한 달간이라고 그랬고요. 오늘의 수업은 해당 날짜에 있는 과목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수업이 어디서 무슨 과목, 무슨 수업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7월 27일에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수업 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위과정 평가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이제 블랙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모듈에 들어가시면 교수님들이 참여하신 수업의 과정명들이 쭉 나오고요. 그 수업 과정명의 수업 평가를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그 모듈이 오른쪽에 대개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직이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이 조직은 이제 현재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느냐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각 연도별로 각 학년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놔서 학생들에게 뭐 전달할 공지사항이나 뭐 무슨 문서들 또는 안내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게시하면 학생들이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 특별히 이제 그 교수님들이 어떤 그 연구 집단이나 아니면 연구 모임이나 교육 모임에 있어 공동 협업 작업이 필요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등록해서 관련 인원들을 등록해서 같이 동호회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용도로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까 여기 마이 페이지라고 된 화면에서 보이는 그 모듈들이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코스라고 되어 있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까 마이 페이지에서 봤던 나의 코스만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코스 카탈로그에 보면 본인이 속해 있는 코스 말고 다른 코스티 또는 단위 과정이나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아까 마이 페이지에서 보셨던 나의 조직 모듈이 이제 를 위주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나의 조직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개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른쪽 커뮤니티 신청서에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작업, 뭐 연구 모임이든 교육 모임이든 공동작업을 위해서는 이 블랙보드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교육용 G 스위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무제한의 구글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용 교육용 G 스위트를 이용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용 G 스위트의 아이디나 뭐 개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인 이제 블랙보드 가이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블랙보드에 대한 그런 설명서, 문서로 되어 있는 설명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설명, 튜토리얼 등등 또는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화면들로 링크가 되니까요. 조금 더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기능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블랙보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보드에서는 이 휴대기기를 이용한 그 접근 방법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요즘 쓰고 있는 그 앱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그 앱스토어를 가시면은 블랙보드로 검색하시면 이제 요 왼쪽에 보이는 BB라고 생긴 아이콘이 있는 앱이 있을 겁니다. 이 앱이 이제 지금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앱입니다. 근데 이제 요 BB라는 앱은 그 학생이나 교수자의 구분 없이 이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앱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블랙보드 앱과 오른쪽에 블랙보드 인스트럭터 앱이 별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보드 앱은 그 맨 왼쪽에 있는 블랙보드 모바일 앱이 이제 없어지면서 조만간 이제 없어지면서 학생들은 블랙보드 앱 중앙 가운데에 있는 블랙보드 앱을 이제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교수자들은 블랙보드 인스트럭터라는 앱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서 학생과 교수자가 별도의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만간 이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사용했던 이 블랙보드 모바일 런이라는 앱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학생용 앱인 블랙보드 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블랙보드 인스트럭터 앱은 아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과거에 썼던 그 블랙보드 모바일 런이라는 앱을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랙보드 인스트럭터 앱이 사용 가능한 환경이 되면
별도의 이제 공지 과정을 거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보드 모바일 런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요, 이 앱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는 앱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먼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앱 화면이 맨 왼쪽에 화면인데 그 아래 우리 학교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창이 열리고 그 검색창에 이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입력하시면 블랙보드를 활용하는 그 전 세계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가 뜨고 대개는 맨 아래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가 있으니까요.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처럼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교수님들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이 계속을 누르면 이제 앱에서 사용 가능한 블랙보드 환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앱이기 때문에 PC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능, 전체적인 기능을 다 제공하지는 않지만요. 대부분의 필수적인 기능들, 공지사항을 확인한다거나 게시된 게시물들을 읽는다거나 하는 기능들은 모두 다 확인될 수 있으니까 이동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기니까요. 한번쯤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앱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자료가 등록되거나 새로운 공지사항이 등록이 되면 대개 이제 5분 이내로 이 모바일 기기로 이제 푸시 기능에 의해서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보드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랙보드에 이제 학습 성과를 게시해 놓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과거에는 저나 아니면 교육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과거에 학생 때 배우실 때 교육 목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학습 성과라는 말은 못 들어봤다. 그게 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그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디컬 티처라는 잡지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보니까 그 교육 목표와 학습 성과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습 성과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해 놓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교육 목표는 일부는 뭐 자세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개는 광범위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 목표로서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구통 소아 환자를 1차 의의 수준에서 진료할 수 있다라는 이제 교육 목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이제 굉장히 방대한 거죠. 어떤 질환이 포함되는 건지, 진단, 치료, 검사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될 입장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뭘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지, 뭘 할 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모호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학습 성과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간결하고 짤막한 내용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가 학습 성과다 라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대개 이제 교육 목표는 크게 지식, 술기, 태도라고 이제 구분을 지어서 각각의 구분에 해당하는 교육 목표를 따로따로 별도로 기술해 놓은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실제 이제 진료 상황이나 임상 상황이나 아니면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교육의 내용들은 이런 지식, 술기, 태도라는 그런 범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 범주가 같이 포함되거나 또는 또 다른 범주를 포함하거나 하는 그런 교육의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는 이 학습 성과라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가 더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이 교육 목표라는 거는 되게 이 교과 과정을 기획하는 학교 당국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에 반해서 학습 성과라는 것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할 줄 알거나 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 레벨이 무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목표는 학교나 교육자, 교수자 중심에 의한 기술이라는 그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와는 반대로 학습 성과는 학생 중심,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학생을 중심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차이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 목표에 의한 기술보다 학습 성과에 의한 기술이 조금 더 적절한 기술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최근 의학 교육에서는 모두 그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를 학습 성과에 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우리 기본학 교육과정을 위해서 학습 성과를 이제 설정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그 의과대학 학장협의회라고 불렸던 의과대학 협회에서도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눠서 학습 성과를 이제 기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성과는 아니지만 그 의사국가고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의사국가고시에 시험 문제로 내겠다라고 설정한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좀 제목이나 이 기술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모두 다 그 서로가 포함되는 또는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기술하고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의 학습 성과는 이제 각 과목별로 학습 성과를 이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분류 체계가 계통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위 과정이 계통별로 분류되어 있죠. 소화기, 호흡기, 감각기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서는 임상표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가 병원에서 병원을 찾아올 때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을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통, 가려움증, 객혈 등등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국가고시는 임상표현과는 조금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임상상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한 3분의 2 정도는 임상표현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려움증, 고혈압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표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감염병의 유행과 관리라는 것들은 이제 임상표현은 아니니까 조금 한 3분의 1 정도는 다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화 교육과정 본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4년간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그 교육에 대해 교육을 할 내용을 이제 계통별로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의과대학 협의회에서는 임상 표현별로 분류해 놓았고 의사국가고시는 임상 상황별로 분류해 놓은 거죠. 물론 그 내용이 뭐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과대학 협회와 의사국가고시의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한 면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제 우리 학교의 상황은 계통별로 이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교육 내용을 의과대학 협의회나 의사국가고시의 내용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가 기본학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나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통별 교육 내용과 임상교육별 교육 내용이 1대1의 대응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의과대학 협의회나 의사국가고시에서의 내용을 제대로 다 포함하고 있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학교 당국이나 교수님들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러한 그 임상 상황에 의한 또는 뭐 계통별에 의한 학습 성과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냐면, 교육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은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1시간의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들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충분히 하루 그 이상으로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내용들 중에 이제 1시간을 강의하려면 그 내용 중에 취사 선택을 하고 강조를 할 부분을 선정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학습 성과를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교수님들이 할당받은 시간 동안 교육의 내용을 짜고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반복하고 학생들에게 그 시험을 볼 것이냐, 평가를 할 것이냐까지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성과는 매우 중요하고 교육을 준비하신 교수님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마니라는 분이 과거에도 그 학습 성과에 대해서 교수자들에게 충분히 잘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문서화 되어 있어야 되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미 과거에 약 10년 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센터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학습 성과에 대해서 책자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첨부 파일을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1년 내내 교육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육의 즈음에서 이제 준비하시다 보면 이제 그 자료들을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랙보드 내에 언제든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그게 아까 그 마이페이지 도구 모듈에 교육 목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학교의 학습성과 의과대학 협회 협의회의 학습성과 그다음에 국가고시의 평가 항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여기 KAMC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전국 의과대학 협의회의 약자고요. KAMC에서 제시한 학습성과를 기초의학은 이렇게 주제별로, 교육의 주제별이나 과거의 그런 학문 분야별로 이렇게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체계의 오른쪽 화면으로 가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는지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건 기초의학이었고요. 임상 표현별로도 약 105개의 임상 표현이 망라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 임상 표현을 클릭하시면 그 임상 표현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학습 성과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국가고시를 클릭하시면 의사국가고시에서 제시한 마찬가지로 105개의 평가 항목들이 오른쪽에 중간 칼럼으로 주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국가고시에서는 뭘 평가할 것인가가 내용이 참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단위과정에서의 학습성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의과대학 괄호 단위과정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중간 컬럼에 각 단위과정의 이름이 나오고요. 해당 단위과정을 클릭하시면 그 오른쪽에 각 단위과정의 학습성과가 이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페이지에서 클릭하셨던 교육 목표를 들어가시면 그 안에 교수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학습성과가 모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수록된 내용은 우리 학교의 학습성과, 전국의과대학 협의회의 학습성과, 그 다음에 의사국가고시의 평가 항목들이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저희 센터나 아니면 메일에서 받으셨던 과거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블랙보드에 들어오셔서 이 내용만 보시면 그 교수님들이 맡은 수업에서 뭘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좀 기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이 내용이 너무 적다. 의예과도 마찬가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만약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이보다 더 심도 있는 또는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그 내용들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단 학생들이 적어도 학장협의회나 KMA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다 잘 전달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제 학생들하고 어떤 PBL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만나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거나 어렵거나 희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모르는 상태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하다 보면은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기본인지를 학생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장협의, 의과대학협의회나 국가고시의 평가 항목이 수업의 내용이 잘 반영이 되고 학생들에게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전달된 다음에 그 외의 내용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업에 임박해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이제 이런 학습 성과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그건 이제 따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이 찾기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수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때 중간에 관련 과정 학습 성과, 요 수업이 해당 단위 과정에 어떤 학습 성과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제 좀 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험 문제를 내실 때도 단위과정 학습성과, 요 시험 문제가 단위과정 학습성과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요 시험 문제가 기본학교육 학습성과, 요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학장협의회의 기본학교육 학습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꼭 기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문제라면 그 질환명도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쭉 통계를 내서 교육 내용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빠지는 것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맡으신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의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통합교육 과정에서는 매우 복잡한 단위 과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맡은 수업이 전체 과정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다음에 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이 전에 뭘 배우고 내 수업에 들어온 건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과정이나 또는 전 학력에서 뭘 배웠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자료를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블랙보드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에 나의 코스라는 모듈이 있다는 말씀은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랫부분에 학기가 할당되지 않은 과목 중에 강의 자료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 과거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쓰였던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학년별로 그 과정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과거에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던 그런 교재나 아니면 강의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모아놓은 분류 체계는 학년, 과정, 연도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을 이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당 학년과 과정을 잘 모르신 경우에는 이제 쭉 내용들 전체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은 화면의 좀 아래쪽입니다. 컨텐츠 컬렉션에 보시면은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있고, 거기에 검색 키워드를 넣고 실행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그 검색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이제 쭉 찾아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유전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유전 관련 학습 자료들이 이제 쭉 그 목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받은 수업 내용 중에 수업명 중에 유전을 포함하고 있는 수업의 학습 자료들을 다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은 매우 기본적인 검색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서 그 검색하시는 단어가 수업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유전이라고 검색하시면 수업명에 유전이 없고 수업 내용 중에 어떤 유전이나 유전학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 수업의 명칭이 유전이 아니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적으로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학년 또는 연도별로 들어가서 해당 과정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교수님이 들어가신 수업 학생들이 이전에 어떤 수업을 배웠고 다른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신다면 이 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열람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걸 만든 목적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목적도 있고,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불안 정도를 해소시키는 목적과, 그 다음에 본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내가 공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 자가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화면, 나의 코스 모듈에 의학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코스를 들어가시면 그 왼쪽 메뉴 중에 이제 기출문제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은행을 클릭하시면 외부 종합시험, 의사국가고시, 기초종합평가, 임상종합평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시행되는 시험들입니다. 그 중에 단위과정마다 이제 시험 문제 공개를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공개를 동의하신 과정에 한해서 저희가 문항을 정리를 해서 인터넷에 블랙보드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들어와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과거에 어떤 문제가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것, 그런 환경이니까요. 들어가셔서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확인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그냥 문제를 그냥 파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그냥 센터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파일의 형태로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학습 성과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기출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중간에 보여드렸던 자료의 출처고요. 네, 센터에 이제 연락하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에 직접 참여하시게 되면 그 해당 과정의 담당자가 아마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그럼 이메일 하단부에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이메일을 받기 전이나 아니면 누군지 모른다 하면은 저희 센터의 대표 전화나 대표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 보면 막 수업을 오시는데 뭐 강의실에 어떤 환경이 뭐가 잘못되거나 해서 수업의 진행이 어려운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센터 당직자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각 강의실의 교탁이나 뭐 TBLC 같은데 바로 그 교수자 컴퓨터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당직자가 없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그 되게 시험 진행한 경우, CBT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만 이제 당직자가 연결이 되고, 아직까지는 토요일 수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평일 1교시가 8시에 시작하니까 평일에는 당직자가 7시 반에 출근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교시를 하더라도 뭔가 강의실이나 뭔가 모자란 점이 있다,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교탁에 있는 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평약교실 김수영이고요. 저한테 센터에 대한 건의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제 연구실 번호나 제 이메일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건의하실 만한 내용 있으시면 마이크나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